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 두 번째는 이 배달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배달국 두 번째, 한민족의 국통명에서 두 번째 배달국이죠. 배달국은 광명족이라고 합니다. 또는 배달족 또는 박달족 또는 광명족이라고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박달학원이 있었습니다. 1913년에 중국 상해에서 그 안에서 이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신규식 선생이 만들었죠. 그리고 맨 왼쪽은 신채호 선생, 가운데는 신서호 선생입니다. 이 세 분을 뭐 삼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라고 해서 대한이라고 하는 그 국호를 제안하신 독립운동가시죠. 그래서 이 세 분이 계셨고 박달학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양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림 웨일즈의 아리랑에서 김사한이 회고를 했는데요. 그날 독립의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다. 이상용이 지은 대동역사가 국사 교재였는데 만주를 단군의 옛 강력으로 기술한 사서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를 보면은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를 보시면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배달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배달나라의 조상님이 계시고 배달나라의 우리는 자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단군신가라고 합니다. 단군신가라고 그때는 얘기를 하는데요. 고제신가, 단군신가 또는 신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단군 조선 때 어화가라고 하죠. 어화로 시작을 하니까요. 어화 나리 한백음 가미고이 배달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단군 왕검의 장남 2대 부르단군께서 그때 이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던 어화가입니다. 어화 배달국 아등 개 백백천천 물망 잊지 말자. 배달의 아들 딸 모두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가 이 배달을 잊지 못하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단군 왕검 그리고 2대 단군 때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 초기에 배달국을 잊지 못한다. 환흥천왕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이 있잖아요. 백두산 왼쪽에 있죠. 통화연에 보면은 배달 학교가 있습니다. 1920년이죠. 1920년 이때 11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그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깨졌죠. 깨져가지고 1,5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사망하고 했을 때 일본군이 이제 광적으로 광기가 발동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간도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다 죽여라 민간인이고 뭐고 다 불살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병대가 들이닥치면서 경신 대토벌 작전으로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학살을 당했던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는데 7분. 이 배달 학교가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달 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민족교육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연에는 배달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달촌에는 새배달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소가 통화연 배달촌이다. 이 배달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배달촌이 있고요. 배달촌 아래쪽에 보면은 배달 의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압록강이 있잖아요. 압록강을 넘어가면 관전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전현에 배달 의숙이 있었습니다. 이 배달 의숙은 뭐냐면 바로 환단고기의 어떤 편저자이신 개연수 선생 1911년에 그 환단고기 30권을 내셨던 개연수 선생이 계시던 어떤 교육기관이에요. 배달 의숙. 이것도 역시 석주 이상영 선생과 오동진 장군의 지원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3,000권의 책들이 있었고 한데 밀정 가면극이 압록강을 넘어와요. 일본 헌병들과 더불어서 압록강을 넘어와서 배달 의숙을 기습을 합니다. 이때 개연 선생도 잡혀가지고 사지가 찢겨서 압록강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이 가면극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한민보에 보면 가장 악독한 자가 가면극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악독한 자에게 개연 선생이 걸리신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개연 선생이 이렇게 사지가 절단당하면서 압록강에 버려지는 그 참혹한 장면을 봤었던 14살의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게 이유립 선생입니다. 이유립 선생이 해방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1979년에 바로 환단고기를 세상에 다시 한번 알리시는 1911년에 있었던 이 환단고기를 다시 한번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번역본이 20여 종의 번역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환단고기 역주본,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300페이지의 역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중 보급판,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단고기의 어떤 문화, 이 세상에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달사. 예전에는 뭐냐면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배달사를 출판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금을 대달라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배달 공론이라고 해서 상해에서 잡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민부의 어떤 총회에서는 배달족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있었죠. 김승학 선생, 독립신문을 발간했던 김승학 선생은 이 배달국의 이상국을 건설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승학 선생의 애국가죠. 애국가를 지으셨는데 그 애국가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배달 시족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 지금의 어떤 애국가의 음악을 달자면 길이 보존하세라고 하는 그 배달 시족과 배달나라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애국가를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니까 뭐냐면은 일제가 그리고 우리 어떤 친일파들이 1930년에는 간판 철거를 강요당했다는 거죠. 배달이라고 하는 간판을 썼을 때 원산 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 또는 3일 이런 간판들을 사용하는 업주에게는 철거를 강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배달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연도 있었지만 북만주 오운현에도 보면 여기는 소련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이하는 그쪽에 또 배달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여러 번 이동을 했는데 이곳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소임을 다하는 곳. 보통 우리가 한인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배달촌이라고 하는 명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달이라고 하는 용어는 해방 이후에도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 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포스터에도 보면 단군이 있고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군의 피를 받은 배달민족은이라고 써 있죠. 그래 이거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도 그 핏줄을 이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 배달민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1921년에 단군의 어천절, 단군이 하늘로 돌아가신 그 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만 와 있었어요. 임시정부에, 상해 임시정부에. 그래서 이때 그 찬송의 사를 갖다가 직접 적었는지 누가 적어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단군 대황조는 거룩하시고 크시며 지혜로우시며 뭐 이렇게 쭉 해서 그 핏줄을 이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 배달민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배달 아시죠? 극진가라다의 창시자로서 크게 알려져 있는 대산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1985년에 KBS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내가 대산 배달이라고 했다. 대산이라고 하는 건 나의 고향의 어떤 산이고 그 다음에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민족의 배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80년대를 지나가면서 1970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영화를 볼 때 영화 앞에서 한 20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KBS, MBC 옛날에는 TV에서도 배달의 기수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 1988년, 89년에서 끝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대중적으로는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주할 기회들이 사라졌습니다. 90년대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배달이라고 하는 이름은 배달민족 어플을 통해서 그냥 어디선가 우리가 어떤 민족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배달국, 박달국이라 하죠. 9000년 국통맥의 두 번째 나라이면서 18명의 환웅천황이 1565년 동안 다스렸던 동북아에서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 그 이전은 인류 최초의 국가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한민족 최초의 신시, 도읍을 신시로 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달국의 존재를 나타내는 문헌들도 배달, 신시, 환웅, 천구 등에 관한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삼국유사, 응제시주, 뭐 표제, 음주, 동국사략, 신증, 동국, 여지승남, 대동음부, 근옥, 기원, 약천집, 해동이적, 풍암집사, 동사, 관함전서, 동사강모, 해동학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배달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문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8분의 환웅이 계셨고 그리고 14번째 환웅은 자오지 환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치우천왕이죠. 치우천왕입니다. 이 치우천왕 때 바로 신시에서 청구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죠. 수도를 갖다 도읍을 갖다가 옮기게 됩니다. 18명의 환웅 중에서 14번째 치우천왕 때 후기 처음에 전기 신시 시대에서 후기 청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청구의 위치를 잘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의 위치가 바로 배달국의 어떤 위치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청구국과 또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정경희 교수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고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산문화, 그리고 요하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하문명, 그 다음에 여기가 서해 황해라고 하잖아요. 요 위에를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발해 연안 문명이다라고 해서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도 이렇게 이형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해 연안, 이 발해 연안 문명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한반도 전체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때 환웅천왕이 신시 개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면 환인천재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죠. 하시 내려다보는 삼위와 태백을 내려다보는데 두 곳이 다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 어디로 환웅천왕을 보낼 것이냐라고 해서 환웅천왕은 신시를 선택을 해서 신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삼위산이 있어요.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에 실제로 지금까지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곳의 영역을 가지고서 두 곳 중 어느 곳을 보낼 것이냐라고 했으니까 이 삼국사기만 보더라도 환인천재가 이쪽과 이쪽 어느 곳을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면은 환국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환국의 어떤 시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12분국의 위치와도 거반이 일치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바란 일대 환웅천왕께서는 배달국을 건국을 하시는데 그때가 음력 10월 3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삼국유사입니다. 솔도 삼천하사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오셔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도읍을 정하셨는데 그곳을 바로 신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 환웅천왕이라, 그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국유사 고조선기라고 하는 것은 환웅과 관련된 서술이 훨씬 더 많다. 여기는 환웅신화라고 해야지, 환웅의 건국신화라고 해야 된다. 뭐 최강식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대 민속학과 임재 교수님은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 이념을 표방했죠. 홍익인간 공식적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뭐냐? 환웅은 아까 환웅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천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는데 어째서 나라로 우리 학계에서 간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이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라고 해서 그 거느린 무리에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나왔잖아요.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바이칼에서부터 저런 이미지, 맨 처음에 노란 분이 이제 환웅이시죠. 그리고 삼천의 무리들과 함께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서 태백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태백일사에 있거든요.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삼천의 후손이다. 후세에 비록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지만 환단 일원의 후손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 신시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그 공덕을 우리는 후세에게 전하고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환웅을 얘기하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요, 환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단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거민정이기 때문에 8종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